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공기선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공기선도를 가지고 설계를 할 수도 있고, 사실 설계는 공기선도가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얘로 이제 검증할 때 또 사용이 가능하죠. 사실 제가 지금 공기선도를 공부하는 이유가, 실무에 쓴다기보다 우리가 어떤 설비에 대한 그 이해를 할 때,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이거를 완전하게 이해를 하려면 선도에 표시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선도를 공부해 놔야 제가 나중에 공조 설비 관련해서 업로드를 할 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먼저 공기선도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결국 공기선도라는 건 공기의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사실 상태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기의 상태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또 변화를 표현한다고 하죠. 위에서 우리가 공기선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공기의 상태라는 건 공기뿐만 아니라 습공기죠. 우린 공기 중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습공기의 상태를 좀 변화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다른 데서 공부하면은 이런 내용이 없던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원래 상평형도라는 걸 먼저 알아주셔야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공기선도만 보면 반쪽짜리 지식밖에 안 돼요. 그럼 상평형도가 뭐냐? 일단 물부터 한번 봐볼게요. 물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압력 온도 선도인데 PT 선도라고 하는데, 여기를 뭐 분자의 농도로 볼 수도 있을 거고, 기본은 압력이죠. 압력이 높으면 농도가 높은 거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상평형도라는 걸 그릴 수 있는데, 얘 왜 상평형도냐? 이 상은 파스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물질의 상이라고 말하는 건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눌 수 있어요. 제가 물을 예시로 든 거는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불리우는 이 압력에서, 우리가 이제 1atm이라고 하죠.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요. 이게 이제 100도씨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물이 10도씨다. 이 정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도. 그럼 물이 1기압 하에서 100도씨가 넘어가게 되면 이 선이죠. 기체가 되는 거죠. 수증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산 같은데 정상에 올라서 밥을 하면 밥이 설익는 이유가,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떨어질 거고, 물이 그거보다 낮은, 뭐 예를 들어서 90도에서 끓어버리면 밥이 설익는 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물질의 상변화가 되는 온도가 변화한다는 거죠. 말로 쓰니까 어려운데, 1기압 하에서 100도씨의 물이 끓지만, 뭐 예를 들어서 0.9atm이 되면,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면 몇 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90도라고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낮은 온도에서 상변화가 발생한다는 게 상평형도의 기본 내용이 됩니다. 요거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이걸 왜 설명드렸는지 뒤에 이어서 해볼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선도의 종류가 있어요. 선도의 종류. 우리는 대표적으로 뭐 IX 선도 또는 TX 선도, TI 선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자꾸 전기책을 봤더니 I를 이렇게 쓰네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건 IX 선도라고 말하는 이게 엔탈피고, 우리가 엔탈피는 일반적으로 I 또는 H라고 적습니다. 비엔탈피죠, 정확히. 절대 습도가 X고요. 뭐 T는 온도인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쓰는 건 다 IX 선도인데, 사실상 얘도 원래 만들어진 IX 선도가 아니고 계량판이에요. 계량판.
기억해 주시고, 얘는 자세히 할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TX 선도라는 건 뭐 사실 얘는 잘 알 필요는 없죠. 우리가 습구 온도와 열수 분비가 없는 게 TX 선도예요. 원래 여기에 우리가 이제 현혈비라고 말하는 SHF가 생긴 건데, 이거는 또 쓰기가 좋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IX 선도에는 현혈비라는 선이 없는데, 이 현혈비를 TX 선도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IX 선도에 도입을 한 거예요. 말로 하니까 또 어려워 보이는데. 그리고 TI 선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냉각탑과 에어워시죠. 에어워시에 주로 사용하는 건데, 사실 주로 사용한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안 쓰니까. 이런 식으로 곡선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엔탈피와 온도 곡선에서 이 압력 따라서 교차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안 쓰니까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정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요 IX 선도라는 걸 쓰는데, IS의 선도도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온도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LC, NC, 뭐 로우 차트, 노멀 차트, 하이 차트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사실 그 약어가 플레임이 제가 어디도 안 나와가지고 그냥 제 생각으로 적은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다 노멀 차트고, 마이너스 5도에서 45도의 범위를 표현한 IX 선도가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 상평용도를 왜 배웠냐를 나타나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얘가 압력, 온도, 아까 거 좀 확대해서 이쪽을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액체고 여기가 기체겠죠. 우리가 어딘가 마이너스 5도일 거고 어디가 45도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뜯어서 본 곳이 이게 노멀 차트라고 말하는 공기선도가 이 부분을 뜯어서 본 거고, 또 LC라고 말하는 더 저온은 어딘가에 더 낮은 온도 부분에서 이쪽을 뜯어서 보면 얘가 LC가 되는 거고, 좀 더 높은 온도 부분을 뜯어서 이렇게 보면 얘가 하이 차트가 되는 거죠. 즉 우리가 공기선도라고 말하는 건 이 공기의 기체 부분, 죄송합니다. 이 습공기의 기체 부분을 뜯어가지고 이 액체와의 경계선, 우리가 뭐 액화곡선이라고도 하고 기화곡선이라고도 하죠. 혹시나 모르실까봐 이 곡선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근접한 기체 부분을 뜯어서 우리가 공기선도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럼 요거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선도가 뭔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읽는 건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면, 또 안 그렸더니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공기선도가 좀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지점을 이렇게 찍어 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 점 부분을 1번이라고 할까요? 점 1번 부분의 상태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선도마다 읽을 수 있는 종류의 개수가 다른데,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상평용도를 뜯은 거니까 여기가 이 가로축이 온도가 될 거예요. 요 TP에서 뜯어온 거잖아요. 당연히 T일 거고, 즉 이쪽 부분이 온도가 높을 거고, 아까 45도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5도가 되겠죠. 뭐 온도가 좀 다르게 뜯었다고 잘못된 선도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이쪽이 압력과 농도였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읽으면서 해볼게요.
이 밑에가 읽으면 온도인데 우리가 이때 읽히는 온도를 건구 온도라고 합니다. 건조할 때의 온도예요. 쉽게 우리가 여름에 비 오거나 하면 더 습하고 덥잖아요. 그런 식으로 온도가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쪽이 압력이면서 농도였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오른쪽으로 읽게 되면 우리가 TIX 선도였죠? 얘가 X예요. 우리가 X를 절대 습도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위로 갈수록 큰 값을 갖고 밑에가 작은 값을 갖는 거죠. 즉 이쪽으로 우리가 절대 습도 X를 읽을 수 있는데 이렇게 눈금이 있겠죠. 근데 이 옆에도 똑같이 눈금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는 우리가 수증기 분압이라고 하는, 쓰면서 해볼까요? 수증기 분압. 쉽게 생각하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압력인데 수증기의 농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근데 우리가 기체의 농도라는 건 압력으로, 분압이라는 압력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압이 돼 있는데, 아까 압력과 농도와 같은 관계인 것처럼 습도는 수증기 분압과 관계가 있는 거죠. 이 절대 습도는 뭐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1최적당 1큐빅미터당 수증기가 물이죠. 물 몇 g이 들어있냐? 이때 일체적이라는 건 공기의 1입방미터당 물이 몇 g 있습니까? 수증기도 모으면 g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사선이 있어요. 그럼 이 선 중에 이렇게만 읽어야겠죠? 우리가 얘를 상대 습도라고 합니다. 자, 아까 이 곡선에 도달을 하면 제가 이거를 기화곡선 또는 액화곡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이쪽 부분은 액체잖아요. 즉 이쪽 이 선이 상대 습도 100%가 되는 거죠. 상대 습도가 100%라는 건 그 공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100% 찼다. 즉 좀만 더 물을 불어 넣으면 얘가 넘친다라는 거죠. 즉 물방울로 맺힌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우리가 어떤 실 안에 가습기를 이렇게 틀어놓으면요, 가습기를 뿜뿜뿜뿜 뿌우면 처음에 여기가 점점점 습해지고, 점점점 습해진다는 건 상대 습도가 올라가는 거고, 물론 절대 습도도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가다가 얘가 안개처럼 되다가 더 많이 맺히면 물바다가 되죠. 왜냐면 이 공기가 가질 수 있는 몇 도씨의 공기든지 상대 습도라는 게 있는데, 각 온도에서 공기가 가질 수 있는 물의 양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양을 초과하면 그냥 공기는 수증기를 안고 있을 수 없어서 그냥 물로 뱉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 습도 봤으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얘가 IX 선도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각도가 있어요. 제가 너무 못 그렸는데, 이렇게 각도를 읽으면 여기에 우리가 드디어 엔탈피라고 말하는 애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엔탈피는 현열과 자멸의 합인데, 이거 그냥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이건 또 자세히 할 거라서 숙지만 해주세요. 쉽게 하고 가야 될지 좀 고민이 되네요. 그거랑 우리가 이 선과 옆에 똑같이 따라서 습고 온도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요 위에 우리가 열수분비라고 말하는, 쉽게 생각하면 수분의 변화량과 열량의 변화의 비인데, 이것도 나중에 챕터를 뽑아서 할 거라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보고, 우리가 공기는 결국 그 온도에 따라서
최적이 변해요. 우리 샤를의 법칙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보일 샤를이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보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최적이 커지죠. 이런 식으로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또 추가로 좀 해보자면, 우리가 사실 설계를 하다 보면, 공조를 하다 보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얘가 이제 왼쪽으로 쫙 뻗어서 이 기화곡선 또는 액화곡선과 만나는 이 온도를 우리는 노점 온도라고 합니다. 뭐 ADP라고도 하고, AT인가요? P이긴 한데, 일단 제가 하다 보니까 초보자분용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나씩 보면 우리가 상대 습도라는 건 0%에서 100% 퍼센테이지로 표현이 되는데요. 0이라는 건 공기 중에 수증기의 물의 양이 0이다. 100%라는 건 이 공기 중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수증기 양이 꽉 찼다. 연료가 꽉 찼다는 거죠. 우리가 차에 기름을 넣을 때 기름통보다 많이 넣으면 다 넘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습구 온도라는 건 건구 온도는 그냥 온도계로 잰 온도이고, 습구 온도는 헝겊은 아닌데 원래 헝겊을, 그냥 개념적이에요. 물로 적신 헝겊을 온도계를 감싸 놓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라는 건, 또 액체는 우리가 증발하면 열을 빼앗죠. 빼앗는다. 뭐 열 흡수라고 하는데, 그 말은 우리가 온도계가 이렇게 있을 때 똑같은 날씨예요. 얘가 30도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 습구 온도라는 건 이렇게 헝겊으로 물에 적셔서 감아 놓으면 얘가 이렇게 증발하면서 열을 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뭐 27도 이런 식으로 좀 더 낮은 온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위에 곡선에서 보면 이 지점의 건구 온도는 뭐 예를 들어 30도인데 이쪽의 습구 온도는 이렇게 밑으로 다시 읽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27도 이런 식으로 낮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헝겊이 증발하는 것은 상대 습도가 높으면 증발을 더 못할 거고, 상대 습도가 낮으면 증발을 많이 하겠죠. 쉽게 생각하면은 공기 중에 빈집이 많으면 이 헝겊에 있는 물이 다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흡수되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공기 중에 물이 꽉 차 있다면 이 헝겊은 증발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증발하지 못하고 온도만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상대 습도의 100%인 이 지점은 건구 온도나 이렇게 갔다가 온 습구 온도나 온도가 똑같은 거죠. 왜냐면 물을 하나도 증발시킬 수 없는 상대 습도 100%니까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엔탈피는 나중에 자세히 할 건데, 엔탈피가 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 가로로 움직이는 게 현열이에요. 즉 온도의 변화만 영향을 받는 게 현열이 되는 거고, 우리가 수증기가 가지고 이렇게 공기뿐만 아니라 물의 양도 변화하면은 이걸 우리가 자멸에 의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엔탈피라는 건 현열과 자멸을 모두 변화량을 표현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읽기 위한 거죠. 이렇게 한번 읽고 이렇게 한번 읽어야 되는 걸, 그러니까 여기서 1로 이당했을 때 이만큼 변화량을 우리가 두 번 읽어야 되는데, 엔탈피로 읽으면 이런 식으로 한 번의 변화량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엔탈피는 자세히 할 거니까. 자, 이 구성을 다 알아본 거예요. 수증기보다 잘 안 쓰죠. 그럼 우리가 공기선도를 이제 배우려면, 이게 2번이었나요?
3번이 되겠네요. 이제 아까 제가 지금 위에 설명드린 건 각각의 공기의 상태량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공기선도라는 건 변화량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공기선도에 또 해서 습공기의 변화량이라고 해볼게요. 변화량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이 공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8가지의 변화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 횡종하고, 이게 잘 안되네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총 8가지를 배우는데, 우리가 보통 12시를 1번으로 두고 시계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번호를 많이 매겨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 각각 변화가 어떠한 변화인지 보는 거죠. 짧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럼 1번을 봐볼게요. 우리가 1번이라는 건 습도는 올랐는데 온도는 일정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온도가 일정한 걸 증온이라고 하고, 습도가 오른 거를 가습이라고 하니까, 이건 증온 가습이구나, 증온 가습 변화구나. 2번은 습도도 오르고 온도도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온도를 오르는 걸 우리는 가열이라고 하고, 똑같이 습도가 올랐으니까 가열 가습이구나. 3번은 현열의 변화만 있고 자멸의 변화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온도만 오르는 걸 우리는 가열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3번은 가열이 되고, 4번은 온도는 올랐는데 습도가 떨어졌죠. 그러면 가열 감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가열 감습이란 말을 잘 안 쓰고요. 우리는 이거를 화학 감습이라고 씁니다. 왜 화학 감습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따가. 그리고 이제 5번을 보면 온도는 똑같은데 이번엔 가습이 아니고 감습이 됐으니까 등온 감습이다. 그리고 6번은 온도도 떨어지고 습도도 떨어졌죠.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냉각 감습이구나. 그리고 7번은 온도만 떨어졌으니까 가로 변화만 있었죠. 우린 이거를 냉각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그리고 8번이 단열 가습이라고, 사실 이건 나중에 좀 뽑아서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단열이냐면 엔탈피가 일정한 상황, 콘스탄트인 상황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단열 가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너무 기본적인 거고, 처음 보시는 분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좀 더 나가보면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냐를 좀 보자는 거죠. 가로를 좀 길게 그려야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길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또 어떤 지점에서 변화를 봐야겠죠. 그럼 우리가 변화를 볼 때 기준점이 되는 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처음에 1번이었던, 그냥 선으로 긋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등온 가습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등온 가습. 그리고 왼쪽으로만 이동하면 우리가 이거를 냉각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상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기도 해서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거 이제 가습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이걸 기준점으로 아까 하나 더 그으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우리가 얘를 단열 가습이라고 했잖아요. 엔탈피가 일정한 선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여기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이 되냐? 이 단열 가습과 등온 가습의 사이에 이 부분을 우리가 온수 가습을 하는 구간이라 그래요. 우리가 온수 가습을 했을 때 이 범위 안에서 가습이 된다는 거죠. 뭐 각도가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그건 이제 값에 따라 바뀌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가습이라고 안 하고 증발 냉각이라 그래요. 우리가 증발시켜서 냉각을 시키면 변화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이거 좀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잘 안 보이네요. 이쪽을 증발 냉각, 그리고 아까 가장 많이 쓴다는 게, 제가 이걸 좀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좀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이동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냉각 감습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노란 선 지금 곡선을 따라서 가장 설계가 많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가습을 할 때 증기 가지고 가습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적어졌지만 옛날에 많았는데, 우리가 등온 가습선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선의 각도를 우리는 증기 가습이라고 합니다. 또 요즘에 이제 많이 쓰이는 데시칸트 제습기라고 하는, 이렇게 아까 여기서 보면 4번이죠. 화학 감습. 왜 화학 감습이냐 그러냐면, 우리가 화학적인 반응을 이용해서 감습하는 거를 화학적 감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화학적 감습 방법은 흡착에 의한 감습이 있고 흡수제에 의한 감습이 있어요.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렇게 몇 가지인지 모르겠는데 반응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좀 뜯어보자면, 자, 증기인데 증기가 뜨겁지 않냐, 왜 온도가 거의 오르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증기 안에 결국 수증기가 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증발함과 동시에 증기가 응축하는 부분의 열의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실질적으로 온도가 별로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온수로 보시면 더 쉬워요. 우리가 온수라는 건 뜨거운 물인데 왜 온도가 지금 이걸 기준으로 보면 떨어졌잖아요. 왜 떨어지냐? 우리가 이렇게 가습기가 그냥 이렇게 뽑는다고 해볼게요. 쉽게 온수를. 그러면 이 온수는 예를 들어 50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기는 20도라고 해볼게요. 이 50도의 물을 뿜어서 20도의 공기가 올라가는 열량이 있을 건데, 이 물이 뿜어짐에 따라서 물이 증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증발하는 것만큼 증발 자멸로 열량을 뺏는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0도씨가 있고,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100도씨가 있고 똑같이 100도씨가 있는데, 우리가 0에서 100도씨까지 물을 끓일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현열이라고 하고, 100도씨는 물인 경우도 있고 수증기라고 말하는 증기인 경우도 있겠죠. 그럼 100도씨 물과 100도씨 증기는 온도는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 우리가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100kcal라고 하죠. 이게 만약에 1kg의 물이었다면요. 근데 100도씨의 물을 100도씨의 증기로 바꾸려면 539kcal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100도씨물을 100도씨 증기로 바꾸는 데 필요한 열이 0도씨의 물을 100도씨로 만드는 것보다 5배 이상 크다는 거죠. 즉 거꾸로 여기에 물이 50도씨가 뿜어져도 얘가 물로 바뀌어버리면 이만큼 열량을 흡수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만큼 가열, 이만큼 흡수. 그럼 얘가 지금 흡수량이 훨씬 크니까 온수가습 시에 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냉각 감습할 때는 냉각보다 흡착을 먼저 하는 게 낫겠네요. 똑같은 반응인데 흡착은 쉽게 생각하시면 물 먹는 하마예요. 물 먹는 하마. 그 칼슘인지 갑자기 좀 나트륨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이런 수분을 흡수하는 어떤 물질을 두고 여기에 공기를 통과시키면 여기 통 안에 있다 치면 여기 물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흡수할 때 열이 방출이 돼요. 왜냐면 이 공기 중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는 100도씨는 아니지만 수증기라고 하는 자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 물로써 응축하는 순간 발생하는 열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응축열이라고 하죠.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런 물병을 여름에 얼음을 들어가 있어서 꺼내 놓으면 밖에 물이 맺히죠. 이게 우리가 이 선에 닿아서 주변의 공기가 물이 맺히는 건데 거꾸로 말을 하면 이 물이 맺히면서 얘가 엄청나게 열을 방출을 해서 안에 있는 얼음을 더 빨리 녹이는 게 되거든요. 말로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냉각 감습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냉각하는 열량이 있고 이렇게 자멸을 하기 위해 이 수증기가 발생시키는 열도 있다는 거죠. 이거 나중에 열수 분비할 때 자세히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실제 상태 변화는 이렇습니다. 또 자세히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기선도라고 말을 하는 건 설계할 때 사용이 가능하고 검증할 때도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한 이유는 나중에 설비에 대한 이해도를 올리기 위해서 미리 공기선도를 공부하게 되었고 우리가 공기선도라는 건 공기의 상태나 또는 중요한 건 변화를 표현하기 위한 건데 이때의 공기는 습공기를 말합니다. 즉 물을 포함하고 있는 공기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습공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상평형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든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를 갖게 되는데 공기선도라는 건 이 액체와 기체가 만나는 이 기화곡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기체 부분을 살펴보는 걸 우리는 공기선도라고 합니다. 선도의 종류에는 엔탈피 절대습도 선도, 온도 절대습도, 온도 엔탈피 선도가 있는데 실제로 많이 쓰이는 건 우리가 IX 선도라고 부르는 또는 HX 선도라고 하는 공기선도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현열비 선은 현열비가 이렇게 여기 있기도 하고 여기 있기도 하죠. 나중에 자세히 할 거지만 얘는 원래 없는 건데 추가로 개량돼서 도입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공기선도라는 건 온도에 따라서 LC, 로우 차트, 노멀 차트, 하이 차트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설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노멀 차트 부분의 공기량을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공기선도의 구성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한 지점에서 읽는 방향에 따라 나타내는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읽는 것은 건구온도와 절대습도 그리고 엔탈피를 많이 읽고요. 추가로 표현되는 게 습구온도, 빛의 상대습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습도가 중요한 이유는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증발이 잘 안되고 상대습도가 낮을수록 증발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액체와 기체의 상이 만나는 부분을 상대습도 100%를 보고 점점점 멀어질수록 건조한 공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노점 온도는 별개로 표시한 이유가 우리가 장치를 설계할 때 냉각 감습을 하기 위해서 이 노점 온도 또는 결로를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공기가 이 가로로 이동한 이 노점 온도보다 낮은 온도를 형성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 물이 맺혀서 결로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습도, 수증기 분압, 열수 분비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열수 분비는 가습할 때 어떻게 가습해야 되는지 그 각도를 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상대습도라는 건 즉 이 공기의 단위 최적이 가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을 표현한 걸로 100%면 10g밖에 못 갖는 애가 10g을 가지고 있으면 100%인 거고 9g을 가지고 있으면 90%가 되는 거죠. 절대습도라는 건 우리가 단위 입방미터당 수증기가 몇 그램 있나요? 이렇게 총량을 절대적으로 보는 게 절대습도고, 얘는 10g밖에 가질 수 없는 공기인데 몇 %를 가지고 있나요가 상대습도가 되는 거죠. 뭐 하나 예시를 들어보자면 여기 이 공기와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여기 뭐 30도짜리 공기와 40도짜리 공기는 같은 수증기 절대습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공기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습도는 온도가 높은 애가 더 낮은 게 되는 거죠. 즉 절대습도는 같지만 상대습도는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습구온도라는 건 물을 적신 헝겊 같은 걸로 이제 감싸 가지고 얘를 이제 증발시킴에 따라서 우리가 결국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건구온도는 습구온도랑 같아지게 되는 거고, 상대습도가 낮다면 건구온도보다 습구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증발하면서 열을 뺏어가니까요. 그리고 공기선도에서 습공기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8가지의 방향으로 변화량을 표현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온도가 일정하면 등온,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면 가열, 온도가 내려가면 냉각, 그리고 위로 가면은 가습, 밑으로 가면 감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열이라는 건 엔탈피가 일정하다 라는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보면 우리가 이제 실제 변화량을 볼 수 있는데, 실제 증기가습을 하게 되면 등온 가습과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온도는 조금 각도가 다른 경우, 그리고 온수가습하는 경우 온수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증발 잠열 때문에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떨어진다는 점, 실제로 요 단열 곡선에 가깝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냥 물을 뿌려서 증발 냉각하면 단열 가습보다 냉각이 더 많이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냉각 감습이라고 하는 냉각하면서 감습하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착 감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말하는 건 우리가 물 먹는 하마처럼 수증기를 흡수하는 게 고체로 된 애들을 우리가 흡착제라고 불러서 흡착 감습이라고 하고, 흡수하는 게 액체로 돼서 수분 등을 흡수하는 걸 우리가 흡수제라고 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열이 더 많이 나는 이유는 얘는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하는 거고, 기체에서 액체로 변화하고 얘도 기체에서 액체로 변화하는데 고체이기 때문에 상변화의 그 패턴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흡수제가 이 용도는 아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우리가 결국 말하는 흡수식 냉동기죠. 흡수식 냉동기에서 흡수를 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냉각수를 이용해서 식혀주고 있잖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그건 감습용이 아니고 냉매를 흡수하기 위함이죠. 기본적인 건 된 것 같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